한미 정상회담 이거 갖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친중을 버리고 친미 쪽으로 좀 기운 거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중에 사진이 아주 결정적인 사진 하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1953년에 이제 여름 휴전 직전이라는 게 사실은 전투가 그렇게 치열하다면서요.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죠. 네, 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은 진행 네. 중인 가운데 예. 그 딱 멈췄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치. 내 땅을 어디까지 영토를 가져가냐.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그때 가장 많이 치열했고 많은 네. 인명 피해가 또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 전투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이때 미군으로 참여를 했던 랄프 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94세 노인. 예. 그러니까 1953년에 이 그 철원 백마고지 일대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에 그렇죠. 대한 훈장. 그렇죠. 이 그리고 장면 하나 볼까요? 예. 그렇죠. 저 가운데 앉아 예.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중공군과 정확하게 그렇죠. 중공군들을 엄청나게 이제 예. 몰살시킨 또 주인공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자, 그 한미 두 정상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노병을 가운데 두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이게 앉아 있었다. 저게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자, 원래 저 행사는 사실 미군한테 미국 대통령이 훈장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백악관 행사인 거죠. 그렇죠. 미국 국내 행사인 네, 거죠. 네. 미국 국내 행사인데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니까 네. 한국 대통령도 와서 그냥 보세요 예. 정도로 준비를 했던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거를 두고 나서 뭐 그래 사실은 중국 눈치 얼마나 봤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데 저 행사에 참여해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 저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뭐지? 하는 그렇죠. 사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 네. 저 사진 이제 그 문 대통령 순방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저 보면서 문 대통령 참 싫지 않았을까? 저거 앉으면서 시진핑이 이 사진 보면 뭐라고 할까? 나 참 네. 참 한국 시진핑 네. 그 주석 뭐 한국 초청도 해놨는데 이거 보고 안 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 많은 생각을 문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을 네. 갖고 오고 나서 그 탁현민 대통령 쇼 연출가 저는 뭐 이렇게 부를 텐데 탁현민 비서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굉장히 그 당시에 예. 딱 그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연출이 아니라 즉흥적 결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표현했네요. 한미회담 최고의 황금 비율 예. 대통령 성품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는 걸 참 잘한다. 예. 과거에도 어린이랑 이렇게 무릎 꿇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쵸, 어린이 그쵸. 눈높이에 맞춰서. 예. 그래서 원래 저분이 성품이 좋아서 저렇게 저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라고 해서 자기네 지금 공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현민 씨 네. 말에 들어 있는 것은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즉흥적이지만 자기가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군요. 그 전체 뉘앙스를 보면 이걸 누가 했다 이런 말은 없고 다 떠나서 대통령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포장을 싹 해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예. 야 진짜 육하 원칙이 결여된 말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깨닫곤 하는데요. 예. 그럼 이 말은 왜 나왔냐? 이 말은 왜 나왔냐? 그쵸. 태영호 의원이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그쵸, 태영호 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 회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이 행사는 있었고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이었죠. 그러니까 25일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귀국을 한 후에 25일 태영호 의원이 한국전 참전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라면 그는 대단한 책략가다. 이렇게 진짜 극찬이네요. 극찬을 했어요. 자, 태영호 의원이 누굽니까? 그 북한에서 망명한 그렇죠. 북한의 보수당의 고위 외교관 출신이죠. 네. 북한에. 보수당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데 문 대통령의 방미 클라이맥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6.25 참전용사에게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 하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의 기획이라면 김정은을 대화에 끌어내 보려고 취한 제스처다. 문 대통령의 기획이라면 네, 김정은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바이든이 기획했다면 그도 대단한 책략가다. 예. 사진만 보신 모양이에요, 이분은. 태영 그러니까. 의원은. 문 대통령 기획이라면,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기획이라면 요거를 슬그머니 탁현민이 받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 의원이 문 네. 대통령 기획이라면 문 대통령이 대단한 책략가다.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도대체 뭐냐. 그래 당신이 4년 내내 반미하다가 이제 정권말 되니까 혹은 미국으로 기울어 주는 척하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다시 유도하기 위해서 빠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 외에는 4조 4천억 원 미국 투자라는 게 다 기업들이 하는 거고 44조 원. 44조 원. 예. 그 다음에 그걸 대가로 가져온 게 우리나라 국군에 대한 55만 명분 백신이잖아요. 그것도 뭐 한미 훈련 때문에 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준다고 본다면 예. 자기네 군인들 보호하기 예. 위해 준다면 미국은 과연 우리의 대가 뭘 네. 얻어냈는가 우리는 그런 사실 생각도 갖게 됩니다. 유일한 업적이라면 가서 혼밥하지 않았다는 거. 크랩 케이크인가 뭐 예. 게살전이지 게살전. 전이죠. 크기도 요만해요. 예. 게살전 먹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기 어려웠던 건가? 아닙니다. 저 팩트 한번 보실까요? 자 팩트 체크의 시간. 저희 화면 나오죠. 비디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이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이렇게 바이든 손짓하는 게 보이죠. 지금 올라오시라고. 네, 올라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귀에 있고 통역기 빼고 잠시 예. 올라갔는데 예. 바이든이 먼저 무릎을 꿇고 옆에 그렇죠. 앉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따라서 이제 예. 만면에 웃음을 짓고 예. 앉죠. 예. 저 웃음이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더 음.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죠. 사진 찍을 땐 또 안 웃네. 예. 시작하. 자, 저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도 같이 여기 서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서는 거 괜찮죠? 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면을 봤다면 이건 뭐 문 대통령 기획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태영 의원은 네. 저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예. 사진 한 장만 딸랑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마치 문 대통령을 되게 기획한 것처럼 했는데 네. 알면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탁현민은 그걸 싹 받아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의 받아서 인품. 대통령의 인품을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그러니까 태영 의원은 좀 너무 나이브했고 예. 얄밉고 얄미운 거는 저 탁현민이에요. 예.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오니까 또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딱 써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탁현민 씨는 쇼 전문이잖아요. 쇼 전문으로 예. 숟가락 얹기 전문인데 그렇죠, 숟가락 얹기 숟가락. 전문인 사람한테 상을 차려서 너부주 갖다 주니까 그거 전문인 사람은 당연히 퍼먹는 거지. 여기서는 그럼 퍼먹는 사람이 잘못이냐? 반칙이죠. 예. 퍼먹는 사람이 잘못이냐? 밥상 먼저 차려준 사람이 잘못이냐?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밥상 차려준 사람이 저는 바보짓 했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한 거고 알면서도 알면서 이용한 거면 탁현민이 더 나빠요. 아니요. 국회의원이 지금 그냥 저 고스톱 쳐서 되는 자리입니까?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한 짓이다? 몰라서 한 짓은 기본적으로 정말 팩트체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국회의원이 그거 하라고 지금 돈 받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태영 의원 반성하십시오. 네. 네,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대통령 관련 언급하실 때 항상 팩트체크 철저히 하시고 뭐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가. 예. 네. 아 간만에 진짜 마음에 드네요 우리 신차장. 예? 아니 저는 그래도 저는 탁현민이 얄미워요. 아 진짜? 예. 탁현민 저런 식으로 4년을 저런 식으로 그냥 넘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차장 그래도 저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을 거다 하는 룰을 지킬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네. 네. 그렇죠. 4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좀 네. 바뀌고 반성도 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하자 이래야지. 예. 지금도 자기들 속 못 버리고 아직도 예. 저런 식으로 숟가락 얹고 남 말 실수한 거 올라타고. 예.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말 실수하거나 말꼬리 잡는 천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끝까지 못 버리네요. 사실 저 여기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는 이게 네. 실황이 중계됐던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면 다 나오고 우리 눈 밝은 시청자분들은 이미 그 상황을 다 팩트 체크를 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히려, 네. 그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하는 배경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아, 이거를 처음 제안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로 와 사진 같이 안 찍을래? 라고 하니까 와서 앉았고 엉거주춤 앉았고 바이든은 무릎을 하나를 내리고 한쪽은 세워서 정확하게 무릎 꿇는 장면을 연출을 했고 우리 문 대통령은 약간 엉거주춤 자세로 있었다. 사실은 그 포즈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저 그런데 장면이 지금, 워낙 네. 재밌었기 때문에 저도 몇 번을 다시 찾아봤던 게 네. 찾아봤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네. 국민들이 저걸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했겠죠. 네. 자, 지금 저런 건데 저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저걸 갖고 아, 문 대통령의 기획이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명민하다 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는 그냥 진짜로 그 페이스북 글쓰기를 정 팩트 체크 안 하고 하나 날려야지 나 문재인 칭찬하는 여유 있는 아주 모습을 여유 있는 보여야지. 열린 자세. 네. 아, 저는 열린 자세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거는 틀렸다 하고 팩트 체크를 물론 한 다음에 틀린 건 틀렸다 칭찬을 해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의원 네. 실망입니다. 실망했습니다. 탁현민이야 뭐 애초에 뭐 네. 기대할 것도 없는데 아 드디어 나한테 설득이 됐구나. 네, 기대할 것도 없는데 네. 태영 의원에 대해서는 뭐 실망했습니다. 하여튼 사실 저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해요. 한국의 그 우리 대단한 백선엽 장군한테는 조화만 보내고 말고 현장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 저기 가서는 저러고 있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예.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원전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탈원전하면서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는 원전 뭐 안전하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다 원전 세일즈 대. 네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 항상 달라요. 그렇죠. 국내에서 하는 말 다르고 예 해외 나가서 하는 말 다르고. 근데 그거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걸 갔다 와서 어제 그 여야 5당 대표들 불러가지고 그렇죠. 또 뭐래서 한미 훈련 할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5만 명분 그 우리나라 국군들 맞을 저기 백신 낼름 봐도 안 놓고는 네 성과라고 여기저기 얘기해 놓고는 이제 와서 한미연합 훈련 할 수 있을까? 그게 대통령 입에서 또 나오니까 도대체 못 믿을 입이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정리를 진짜 잘해둬야 되는 게 말이죠. 예.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은 2020년 12월 9일 날 네.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상황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400만 명의 물량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이다. 그냥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여유분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기 전에는 또 백신 수합한다고 백신 갔다가 수합한다고 했었죠. 가서 또 55만 명 받아오더니 백신 수합은 원래 생각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진짜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은 하나하나 다 기록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 다르고 몇 개월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지적하면 가짜 뉴스라 그러고 네. 저는 굉장히 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말이 예.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이나 예. 버닝썬 사건들, 김학의 이제 지금 그 불법 출근까지 된 예. 거, 그게 대통령 말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당부했다 지금 그러고, 당부했다고 당부.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변인 발표에 분명히 지시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대통령은 철저히 그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네.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예. 사실관계를 명백히 발표하고 지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수사를 하고 그 불법 출금했다는 게 드러나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사가 그 왜 그랬냐 왜 그랬냐로 그러니까 당부였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원전 계속 말이 바뀝니다. 원전 말 뒤집기는 말이죠. 이게 코로나는
그래 코로나는 4,400만 번 확보했다고 했는데 못 들여오고 있고 그래 봐준다 쳐.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 주사약을 몰래 들여와서 누가 맞은 건 아니니까. 이게 원전 문제는 훨씬 다르게 말이죠. 원전은 두산이 작년에 두산 진짜 망할지 모른다. 긴급 저 지원금 저 들어간다. 세금으로 들어간다. 얘기 맞아요. 많이 나왔었고요. 네. 두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두산에 그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줄도서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 대통령이 판 돌아보고서 아 큰일 났다. 우리 저 원전 폐기한다. 이런 패턴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시침이 툭 떼고 가고 막 한미가 막 네. 소형 원자로 개발에 같이 나선다, 뭐 수출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게요. 예. 그냥 말이 대통령의 말이 갖는 것은 예. 그 제가 뭐 말 바꾸는 거하고는 차원이 예. 다릅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아예 이제 그 원전 부분에서 인프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전에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장담하건대요. 경남 창원 일대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의 원전 관련 부품들 원전에 들어가는 거는 볼트 하나, 너트 하나도 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부품들입니다. 그 노하우 그것들 있잖아요. 예. 저기 중국 산둥반도 쪽에 건설되고 있는 그 수많은 원전들 네. 그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고- 기술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그럼 굶어 죽을 거예요? 중국 업체라도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지난 4년 동안요. 우리 기술 다 나갔어요. 이거 회복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이 이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온 건데요. 거기다가 태양광 지금 엄청나게 지금 3비탈에 엄청 세워놨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방 가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3비탈에 깎아갖고 거의 무슨 이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냐 이렇게 싹 밀어갖고 심어놓은 것처럼 예.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거 곧 장마지죠? 어떻게 될까요? 장마져갖고 지금 이렇게 산사탄하고 이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산지에 예. 만들어져 있는 태양광 네. 한번 가봤어요. 예, 태양광 그걸 하려면은요 나무 심어져 있, 그 밑에 그냥 흙이에요 흙. 맞아요. 흙밭이에요. 흙밭에다가 쇠 파이프 박아가지고 이제 비스듬하게 해놓는데요. 네, 나무 뿌리 하나 없으면 비 오면 네. 다 무너져요. 맞아요. 네. 그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 말이 이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도 되나요? 그걸 지적하면은 가짜뉴스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정말로 대통령이 자기 말이 중하다면 대통령 우리가 왜 뽑아요? 중요한 얘기 하라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바뀌었으면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전 정책 같은 것도 지금 미국 가서 아 이거를 성과라고 지금 뻔뻔히 내놓는 이 작태. 그 전에 사과했습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은 어떻게 하고 해외 수출은 어떻게 하고 이거 했습니까? 한겨레 신문은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원전 축소로 시작해 뭐 원전 수출로 끝나나 뭐 그냥 이렇게 쓱 쓰고 말았어요. 네? 기업 하나를 말아먹고도 참. 그 사실 그 원전을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시위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자력을 공부하는. 그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열받을 일이 아니고 차분히 하여튼 저희가 네, 대응을 여러분 우리 예. 이 지난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재임한 4년은 말의 우리나라에서 네. 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맞습니다. 그런 4년이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냥 말 뒤집으면 돼요. 네. 말 뒤집은 다음에 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은 그거 가짜 뉴스야. 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그게 더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